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모주 중복 청약 진행 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 긴 거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제목에도 제가 결과는 내드렸는데요. 일단 종목이 여러 개 중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에 경쟁률이 낮은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낮은 경우에는 보통 그 종목에 대한 기대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낮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기대 수익률과 그 종목의 경쟁률을 약간 계산을 해서 가장 유리할 것 같은 종목을 선택하시라고 이 영상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제가 바로 뒷페이지에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 원리 같은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영상이 조금 길어지겠지만 끝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약간 긴 내용을 설명을 할 때는 경쟁률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증거금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전 적용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사전 공부를 통해서 기대 수익률을 무조건 A 종목은 뭐 50%, B 종목은 100%, 뭐 C 종목은 따상 가서 160%까지의 수익이 기대된다. 이런 거에 대한 결과를 미리 내놓고 그거를 경쟁률에 적용하는 방법, 그거를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모주린이님 실시간 경쟁률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많이 봅니다.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자주 드렸었고요. 채팅창을 보면은 그냥 어떤 종목이 제일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좀 밑도 끝도 없이 물어보시는 분들, 그거 개인이 답해드리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주를 받으려면 얼마를 청약해야 되나요? 혹은 얼마를 청약했는데 몇 주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진짜 많은데, 그런 것들은 약간 조금만 공부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공부해 보시고, 주식으로 성공을 해보고 싶다. 난 그냥 청약만 해서 용돈만 벌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누가 좋다 하더라 하는 종목 들어가셔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률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주식에서 성공을 꼭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무조건 키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뭐 많지 않고 빨리 결론만 듣고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딱 요 페이지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복 청약이 진행될 경우 좋은 종목을 찾는 방법입니다. 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은 뭐 동일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투자금은 동일하다고 보고요. 자, 1번 종목과 2번 종목과 3번 종목이 있습니다. 경쟁률이 1000대 1에 기대 수익률 사전 공부를 해야 되겠죠. 100%고, 그리고 2번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500대 1이고 기대 수익률이 50%입니다. 3번 종목은 경쟁률이 100대 1이고 기대 수익률이 10%인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어디가 제일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계산을 해보고 결과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1번 종목과 2번 종목을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자, 경쟁률이 1000대 1이고 500대 1입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높은 종목에 경쟁률을 적어 주시고요. 그거를 낮은 종목의 경쟁률을 나눠 주십니다. 그러면 2가 나오죠. 그러면은 경쟁률이 낮은 종목이 동일한 자금을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동일한 자금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배정받는 금액은 1번 종목보다 2번 종목이 2배를 받습니다. 이론적으로. 자, 2번하고 3번을 비교했을 때, 자, 500대 1이죠. 높은 쪽이고 3번은 낮은 쪽 100대 1입니다. 그럼 5죠. 그러면 2번과 3번을 비교했을 때는 3번에 청약을 하시게 되면은 동일한 자금을 사용 시 5배 더 많은 물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1번하고 3번하고 비교하면 1000이죠. 그리고 100입니다. 그러면은 3번 종목이 1번 종목을 청약했을 때보다 10배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예를 들어 단순하게 만원짜리 종목을 1000만원으로 청약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0대 1이기 때문에 1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자, 2번 종목은 500대 1이기 때문에 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종목은 1000대 1이죠. 100대 1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기대 수익률이 100%인 1번 종목은 1만 원에서 100% 2배죠. 만 원을 더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2번 종목은 2만 원일 때 기대 수익률이 50%면은 2만 원짜리가 3만 원이 되니까 역시나 이 금액을 뺐을 때 만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종목은 10만 원치 받았고요. 기대 수익률은 10%입니다. 그러면은 11만 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 빼면은 1만 원의 기대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1번 또 기대 수익이 만원, 2번 또 기대 수익이 만원, 3번 또 기대 수익이 만원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는 1번과 2번과 3번 중에 가장 효율이 좋은 종목은 없습니다.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경쟁률이 낮은 3번이 가장 우수하고 높은 1번이 안 좋겠죠. 3번, 2번, 1번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경쟁률이 동일할 때는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높은 1번이 1순위가 되고 2번이 2순위가 되고 3번이 3순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다 만 원이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모가가 다르더라도 결과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무시를 해도 좋고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가 공모가가 크고 1000대 1이다. 그럴 경우에 2천만 원밖에 없으면은 만 원짜리 경쟁률이 동일하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만 원짜리 종목에 대해서 2천만 원을 넣으면은 1000대 1일 때 2만 원치 받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3만 5천 원짜리인데 경쟁률이 1000대 1이다. 근데 2천만 원을 넣게 되면은 3,500만 원이 한 주를 받기 위한 확정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한 주를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5462 제도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는 최소 금액도 2,100만 원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2천만 원 가지고는 받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 원짜리 종목에 청약하시는 게 맞고, 이런 변수들은 개개인이 계속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자, 경쟁률의 기대 수익률을 나누세요. 그러면은 얘가 10이 되죠. 그리고 얘도 그 경쟁률에서 기대 수익을 나눕니다. 그럼 또 10이 됩니다. 그리고 얘도 경쟁률에서 기대 수익을 나누면 10이 되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경쟁률이 1200대 1이다. 근데 기대 수익률이 100%다. 그러면 12가 됩니다. 이럴 때는 요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이 숫자가 낮은 A일수록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결론입니다. 만약에 내가 A, B, C 종목이 있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A 종목을 내가 생각하는 기대 수익률은 다 결정해 놓으시고요. 현재 경쟁률을 기대 수익률로 나눠서 나오는 값이 있을 겁니다. 그 값이 A, B, C라고 했을 때 이 중에서 가장 낮은 놈이 1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고 청약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 1순위, 2순위, 3순위가 됐는데 내가 투자금을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으로 청약할 수 있는 금액을 그 주식수를 이렇게 봤을 때 얘는 한 주 받고 얘도 한 주 받고 얘도 한 주를 받는다.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당연히 1, 2, 3으로 가면 되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금액을 넣었더니 얘는 못 받아. 그럼 당연스럽게 얘가 기대 수익률은 좋지만 2번에 들어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개별로 생각하시고 결과만 원하시는 분들은 딱 여기까지 보시고 이 영상을 끄셔도 될 것 같고요.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뒤에 내용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경쟁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경쟁률을 공모가 만원에 1000대 1인 종목이 있고 공모가 2만원에 1000대 1인 종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 이해가 쉬워야 되니까 단위는 쉽게 가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공모가 만원짜리를 1000대 1짜리로 했을 때 1000만원 투자 시 1만원짜리를 한 주 배정을 받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모가 경쟁률에 대해서는 다 치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만원 앞에 1000대 1이라고 했을 때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나에게 만 원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만 원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두 주를 배정을 받는 거고요. 자, 공모가 2만 원짜리를 했을 때 1,000만 원을 청약을 했을 때 한 주를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자, 2,0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1,000만 원당 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총 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2만 원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한 주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또 동일한 조건에서 똑같이 2천만 원씩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할 때 1,000만 원당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투자했으므로 만 원짜리 두 주를 받게 되는 거고요. 2천만 원을 투자를 했죠. 1,000만 원당 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죠. 근데 공모주가 2만 원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원짜리 한 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제 투자 금액이 나는 적어. 나는 이 종목이든 1,000만 원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1,000만 원 투자 시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공모가가 만 원이기 때문에 만 원짜리 한 주를 받을 수 있지만 요 뒤에 있는 B 종목, 뭐 A 종목, B 종목이라고 했을 때 1,000만 원밖에 투자를 못하면은 내가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이 종목은 2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한 주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쟁률은 1,000대 1은 1,000만 원이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확정적인 권리가 생기지만 공모가에 따라 못 받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앞에서 결론을 내드릴 때 해드렸던 얘기, 자금을 동일하게 100%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공모가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공모가랑은 관계없이 결국 그 자금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가성비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금액이 똑같으니까 결과가 2만원, 2만원 가성비가 동일하죠. 요거는 1,000만 원만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만 원을 받은 것이고 2천만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2만 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성비는 동일해집니다. 다만 이 순간이 예외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거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번에는 공모가가 만 원이고 경쟁률이 1,000대 1인 종목이고요. 똑같이 공모가가 만 원에 1,000대 1입니다. 다만 한 종목은 증거금이 100%고 한 종목은 50%인데 우리가 IPO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증거금 50%가 적용이 됩니다. 일반 종목들과 그리고 리츠주. 하지만 스펙주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이 100%가 적용이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 아까 전에 제가 기본적으로 얘기 드렸던 1,000만 원 투자 시 그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는 거는 증거금 100%일 때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청약할 때 일반적으로 생기는 거는 증거금이 50%이기 때문에 1,000대 1일 경우 1,000만 원 투자 시 1만 원의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고 증거금 50%가 무슨 뜻이냐면은 네가 1,000만 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은 1,000만 원이 아니라 50%만 내도 그 1,000만 원의 권리를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만 사용을 해도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 말인즉 스펙주보다 동일한 그 기대치 수익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증거금 100%를 써야 되는 스펙주보다 50%만 써도 되는 일반 공모주를 청약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증거금 100%는 1,000만 원 투자 시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지만 증거금 50%는 1,000대 1일 경우에 500만 원만 투자를 해도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즉 1,000만 원이 됐을 때는 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증거금 50%에서는 1,000대 1일 때 1만 원의 가치를 배정받기 위해서 500만 원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청약의 흥행을 위해서 증거금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미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도 보시면은 다들 증거금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뭐 가치와 신용도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증권사 이해관계 같은 것들이 만나서 그게 결정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거금도 이해를 하시고 잘 청약하실 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앞에 간단한 설명드리지만 결론을 한번 다시 지어드리자면 1000대 1은 1000만원을 이용해서 1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증거금 50%는 효율성이 2배가 된다. 즉 500만원으로 1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가 1만원, 증거금 50%일 때는 1000만원일 때 500만원으로 1만원을 한 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은 공모가가 다를 경우에 내가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야지 한 주를 받을 수 있을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 공모가가 35,000원이면은, 자, 공모가가 35,000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모가 만원보다 3.5배가 되죠. 그러면은 500만원으로 1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공모가 3만원일 것보다 3.5배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3.5배로 곱하시면은 1750만원이 되고요. 1750만원을 투자를 했을 때 만원의 3.5배인 35,000원짜리를 한 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거랑 동일한데 공모가가 만원, 증거금이 50%인데 경쟁률이 1500대 1이 됐습니다. 경쟁률이 1.5배가 되었죠. 이럴 때는 만원짜리를 1만원 받기 위해서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1.5배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이 1.5배가 되고요. 그러면 750만원이 되죠. 하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기 때문에 경쟁률이 늘어나면 만원짜리 한 주를 받기 위해서 늘어난 배수만큼 750만원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자, 공모가가 1만원일 때 증거금이 100%일 때는 1000대 1일 때 1000만원으로 1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500만원에 2배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이것도 복잡하다. 다 때려치우자. 자, 공모가의 경쟁률을 곱하시고 그 증거금률을 다시 곱하시면은 내가 한 주를 확정적으로 받기 위한 총 금액이 나오고요. 증거금률 50%는 0.5기 때문에 곱하실 때 0.5로 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증거금률이 100%면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1로 곱하시면은 그 결과값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복잡한 설명들이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아까 앞에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쟁률에 대한 효율성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모가가 같을 경우랑 공모가가 다를 케이스를 둘 다 적용해서 설명을 할 생각이고요. 공모가가 만원일 때 경쟁률이 1000대 1이면은 1000만원을 투자해서 증거금률 50%입니다. 만원짜리 두 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자, 공모가가 만원일 때 경쟁률이 200대 1이면은 증거금률 50%입니다. 1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만원짜리 주식을 10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높은 경쟁률을 낮은 경쟁률로 나눴을 때 이게 5가 되죠. 그러면 이 종목은 이 종목보다 5배의 효율성이 생긴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증거금률 50%이기 때문에 여기서 2주를 받았고 증거금률 50%이기 때문에 10주를 받았기 때문에 보시면은 딱 5배의 결과값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동일하게 증거금이 100%가 되더라도 경쟁률 증거금이 같다라고 하면은 둘 다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만원짜리에 1000대 1이면은 1000만원 투자해서 만원은 한 주를 받고요. 그리고 200대 1이면은 1000만원을 투자해서 만원짜리 5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5배가 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높은 경쟁률에서 낮은 경쟁률을 나누시면은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몇 배가 차이 나는지 바로 계산이 가능하십니다. 자, 증거금 50%, 100%일 때 만원짜리 1000대 1, 만원짜리 1000대 1 동일하죠. 근데 증거금률 50%는 만원짜리 두 주를 받을 수 있고 증거금률 100%는 만원짜리 한 주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율성은 무조건 2배라고 보시면 되고 IPO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률 30%가 없기 때문에 그냥 50%, 100%만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경쟁률 1000대 1과 200대 1은
요거를 나누는 값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높은 것을 낮은 것으로 나누면 되고 낮은 쪽을 청약을 했을 때 그 효율성은 5배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거금은 100%가 100%보다 50%가 2배 효율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요 부분이 사람들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이게 조금 하이라이트라고 보셔도 되는데 앞에 내용을 보시면서 공모가가 다른데 그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계산하기 좋게 공모가 만원과 5만원 가지고 단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공모가 5만원짜리 경쟁률이 1000대 1입니다. 뭐 증거금률 50%고요. 자, 5천만원을 투자를 시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5천만원을 투자를 하면은 자, 5만원짜리 공모주를 2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내가 받는 주식 수는 10만원이고요. 자, 10만원이고요. 자, 공모가가 만원짜리인 종목을 200대 1인 종목에 제가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5천만원을 투자를 하면은 만원짜리 종목을 50주를 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50만원이죠.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1000에서 200을 나눴을 때 5배가 되죠. 실제로 배정받은 물량수 10만 곱하기 5만 하면은 50만 되죠. 5배. 딱 맞아 떨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대 수익률 계속 강조하지만 기대 수익률이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공모가하고 관계없이 경쟁률이 낮은 쪽을 고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만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공모가가 높은 애를 5천만 원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예를 들어 2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5462배선 받을 수 있겠지만 확정적으로 한 주는 결국 못 받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만 있어도 만원짜리 4주를 4주 맞습니까? 투자금이 40%가 되었으니까 20만 원이네요. 얘는 20만 원치는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론을 내어드리자면 동시청약 종목의 기대 수익률이 같다면은 공모가는 무시를 하시고 경쟁률의 낮은 쪽에 들어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기대 수익률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제가 영상 맨 앞에 얘기 드렸던 그 방식으로 계산하셔서 그 값이 낮은 쪽이 기대 수익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내용들을 종합해서 응용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투자금, 본인한테 맞는 투자금 무조건 경쟁률만 보고 그 종목에 풀청약을 했는데 실제로 빵주를 받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금과 그리고 증권사마다 뭐 늘어나는 10주, 20주, 30주, 40주 갔다가 나중에 뭐 500주, 600주, 700주 갔다가 그 다음에 1000주 넘어가면 1000주, 1500주, 뭐 2000주 이렇게 가다 보면은 투자금을 동일하게 활용할 수가 없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조금 부지런하게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뭐 복잡하게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경쟁률만 보고 기대 수익률하고만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공모가가 35,000원이고 1000대 1인 종목과 공모가가 만원이면서 1000대 1인 종목이 있습니다. 증거금 50%일 때 1750만원을 투자를 하면은 35,000원에 한 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2천만원을 투자를 해도 175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35,000원짜리 한 주를 받을 수가 있고 이때 2천만원을 써서 내가 활용 가능한 자금은 35,000원이 되죠. 자, 하지만 만원짜리 1000대 1인 종목을 봤을 때 500만원만 투자를 해도 한 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2천만원을 투자를 하면은 똑같은 자금에 똑같은 경쟁률이지만 실제로 배정받는 금액은 4만원이 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같다라고 할 때 당연히 요 우측에 있는 종목을 들어가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뭐 반대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1750만 원이면은 나는 35,000원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지만
우측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 네 주를 못 받습니다. 1750만 원이면 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세 주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3만 원에 3만 원만큼의 주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아니고 좌측에 있는 종목이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까지도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동일한 자금을 100% 활용할 수 있다면은 공모가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효율성은 똑같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증거금이 동일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증거금이 50%, 여기는 100%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은 1750만 원만 투자를 해도 한 주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종목은 3500만 원을 투자해야지 한 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위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한 주를 받아서 3만 5천 원의 효율성이 나오지만 아래쪽에 있는 종목은 2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한 주를 못 받기 때문에 위에 있는 종목을 투자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증거금 기대 수익률이 같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위에 걸 하는 게 맞지만 아래에 있는 종목이 기대 수익률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1000배, 10,000배까지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한 주도 못 받으면 헛방이기 때문에 위에 거를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만원짜리도 100일 때 2천만 원 투자하면 2만 원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겠죠. 이럴 경우에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같다면 위에로 가는 게 맞지만 이게 2배잖아요, 성능이. 근데 얘가 한 100% 수익이 기대되는데 밑에 있는 종목은 300% 수익이 기대된다. 그러면은 증거금이 100%라도 아래쪽에 있는 종목에 청약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종목과 제가 실제로 청약을 진행했던 것들, 그리고 카카오뱅크하고 하나스펙 2호 같은 경우에 제가 다른 분 유튜브에서 카카오뱅크 들어가는 게 훨씬 이득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어떤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했는 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카카오뱅크든 하나스펙 2호든 최고점에 팔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하나스펙 2호와 카카오뱅크 중에 누가 얼마나 더 이득이었는지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복 청약 시 좋은 종목을 찾는 방법 중에 최종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거금이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 내용은 동일하고요. 자금 활용 및 종목별 청약 단위는 별도로 계산을 꼭 하셔가지고 그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모가와 균등 배정 물량 같은 변수는 다 제외를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요즘에는 균등 비례 배정이 되죠. 비례 배정에서는 동일합니다. 근데 얘는 균등 배정이 뭐 한 주 나올 것 같고 얘는 뭐 2주 나올 것 같고 이러면 당연히 2번 들어가야 되겠죠. 자, 기대 수익률이 얘가 80%입니다. 그리고 얘는 50%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2번이 들어가는 거 맞는데 균등 배정을 보니까 얘는 빵 주고 얘는 한 주입니다. 이 한 주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 나머지 20%를 커버하고 추가적으로 수익을 더 줄 수 있다 하면 1번 정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변수 같은 경우에는 다 제외를 했고, 요건 아까 얘기 드렸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과 종목별로 들어갈 수 있는 청약 단위는 별도로 다 계산을 해 보시라고 하는 얘기 드리는 거고요. 자, 제가 아주스틸, 브레인즈 컴퍼니, 롯데렌탈 요 세 가지 중복 청약 종목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주스틸 같은 경우에는 1420대 1이었고요. 브레인즈 컴퍼니는 1190대 1이었고 롯데렌탈은 65대 1이었습니다. 제가 영상 분석을 할 때 아주스틸이나 브레인즈 컴퍼니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2일차 막판에 들어가서 롯데렌탈에 들어갈까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진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제가 포기를 하고 브레인즈 컴퍼니로 들어갔는데 지금부터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저는 브레인즈 컴퍼니가 아주스틸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괜찮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아주스틸을 더 좋게 봤었는지 더 많은 자금이 아주스틸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률이 낮고 경쟁률이 같다고 해도 낮은 쪽이 제가 유리하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기대 수익률도 더 좋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주스틸은 저는 제외를 했고 브레인즈 컴퍼니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롯데렌탈이 65대 1이 나왔습니다. 롯데렌탈이 무조건 수익을 안 주고 떨어질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손해 나는데.
근데 롯데렌탈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 10%에서 많게는 20% 정도 수익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브레인즈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더블 정도는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수익률로 봤을 때 얘는 10%고 얘는 100%라고 하면은 제가 얘기 드렸죠. 또 동일한 자금을 사용을 했을 때 롯데렌탈이 얘보다 18.31배 더 효율적입니다. 자, 이 말인즉 얘가 10% 수익을 줬을 때 브레인즈 컴퍼니가 183%의 수익을 줘야지 롯데렌탈 청약한 것과 브레인즈 컴퍼니 청약한 거는 동일한 수익 금액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얘는 10% 주고 얘가 183%까지는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나면 얘가 더 좋겠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고민을 했어요.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은 롯데렌탈은 그 공모가 대비 하락으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손해비용도 굉장히 더 커진다는 겁니다. 수익을 난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으면은 무조건 롯데렌탈 들어가시는 게 가성비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던 거고요. 하지만 위험 부담도 그만큼 더 크게 가져가기 때문에 공모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얘는 기대 수익률은 굉장히 컸지만 하이 리스크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브레인즈 컴퍼니로 최종적으로 들어갔지만, 최근에 경쟁률이 안 좋고 결과가 안 좋은 애들도 다들 수익을 굉장히 잘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했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롯데렌탈이 결국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와 하나스펙 2호 중에 어떤 종목이 가장 수익이 좋았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카카오뱅크가 좋다라는 얘기를 어떤 분이 하셨는데, 제가 그래가 계산을 해봤어요. 실제로 좋았을까? 자, 카카오뱅크는 증거금이 50%고 하나스펙 2호는 100대 1입니다. 카카오뱅크는 182대 1이 나왔고, 그리고 하나스펙은 51대 1이 나왔습니다. 공모 주식 단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쓰는 자금은 동일하고 경쟁률에 따라 배정받는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 51대 1과 182대 1을 계산을 해보면 3.57이 나오는데, 카카오뱅크보다 하나스펙이 동일한 수익률을 주면 하나스펙 2호가 3.57배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주는 거예요. 하지만 증거금이 100%이기 때문에 얘를 102로 계산을 하든지 얘를 91로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1.78배가 됩니다. 자, 이 말인즉 카카오뱅크가 178%의 수익을 줄 때 하나스펙이 100% 수익만 줘도 얘는 동일하다. 근데 결과는 어떻죠? 카카오뱅크는 공모가 대비 123% 최고점을 기준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123%의 수익을 줬고요. 하나스펙 2호는 257%의 수익을 줬습니다. 카카오뱅크가 훨씬 1.78배 높아봐야지 똑같은데 심지어 더 낮았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스펙 2호가 가성비는 훨씬 좋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얼마나 더 좋았는지 한번 보자면은 하나스펙 2호 257%에 요 차이 나는 1.75배를 곱합니다.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457%의 수익을 내줬어야지 하나스펙 2호랑 동일한 수익을 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123%를 줬죠. 그렇기 때문에 457을 123으로 나눠보면은 3.72가 나옵니다. 결국 카카오뱅크 청약 풀자금 사용하신 거랑 하나스펙 2호 풀청약 사용하신 것보다 하나스펙 2호가 카카오뱅크보다 3.72배의 이득을 더 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최고점에 둘 다 팔았다라는 가정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카카오뱅크가 결론적으로 더 좋았다라는 얘기는 잘못됐다라는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요 앞에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요 밑에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중복 청약되는 종목들 본인들이 직접 전략을 세우시고 원하시는 종목 찾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내가 얼마를 넣어야지 한 주를 받나요? 아니면 내가 넣는 주식으로 몇 주를 받을 수 있나요?는 요 식을 활용해 가지고 계산하시면 요거는 단일 종목 청약할 때도 다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활용하셔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중복 청약하는 종목들 중에 본인에게 맞는 가장 유리한 종목들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사실 1편, 2편 나누려고 하다가 그냥 한 번에 공부하실 분들 한 번에 공부하는 마음으로 보시라고 한 편에 다 넣었습니다. 자, 영상 긴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제로 이런 영상들이 조회수는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영상 만들기는 더 힘들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꼭 저희 시청자분들은 꼭 스스로 결과를 낼 수 있는 힘들을 내시고 힘을 키우시고 꼭 성공하시는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